자, 토픽 8으로 가겠습니다. 토픽 8, 글로벌 마케팅이에요. 글로벌 마케팅은 말 그대로 글로브가 지구죠. 전 지구를 대상으로, 뭐 전 지구까지 아니지만 해외에다가 물건을 파는 이런 마케팅을 말하지요. 자, 해외 진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출이 있겠죠. 수출은 간단하고 단순하고 리스크도 아주 크지 않죠. 해외 진출 방법 중에서는 그나마 리스크가 가장 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상대 국가와 특별하게 무슨 큰 계약을 맺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지요. 자, 그 다음엔 뭔가 이제 관계가 생기고 뭔가 좀 어떤 연계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생겨요. 이제 이건 어떤 계약이 선행되겠죠. 라이센싱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모회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 진출하려는 나라, 그러니까 진출하려는 회사, 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프리톨레이라는 과자 회사예요. 과자 회사가 한국에 팔고 싶은데 치토스 잘 팔리는 과자에서 잘 팔릴 것 같긴 한데, 이것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가서 판매하면 별로 마진이 안 나고 괜히 귀찮기만 하고 돈도 많이 못 벌 것 같고 많이 팔릴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한국의 롯데에게, 롯데야, 너네가 지금 우리 치토스를 좀 만들어 팔아주렴 해서 그 대신 우리 브랜드 써. 우리 저기 뭐 표범인지 뭐 저 무슨 저 사자인지 저 동물 캐릭터도 써. 그리고 치토스 레시피, 예, 우리가 줄게. 그 레시피들을 만들어. 원한다면 뭐 양념도 우리가 공수해 줄 수 있어. 디자인도 포장 디자인도 써. 대신 하나 팔 때마다 얼마씩 로열티를 내. 이게 바로 라이센스죠. 예, 일종의 그 회사의 어떤 자산, 브랜드 같은 자산과 레시피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주면서, 예, 특허를 줄 수도 있고요. 예, 라이센스 피를 받는, 예, 이런 방식이에요. 코카콜라 회사죠. 코카콜라도요. 코카콜라 음료라는 회사가 있는데 LG의 계열사네요. 이 회사는 물론 미국 코카콜라가 LG 계열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코카콜라 만들어 파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는 코카콜라 본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코카콜라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자, 이번엔 프랜차이징이에요. 프랜차이징은요, 라이센싱의 하나의 일종으로 보시면 돼요. 예. 매우 유사하죠. 이것도 소유권을 프랜차이징 위탁 회사가 맡는 건 아니니까. 이를테면 여기 나오는 사진, 삼성역에 있는 그 인터콘티넨탈 호텔은 주인은 인터콘티넨탈이 아니죠. 주인은 제가 알기로는 GS건설, GS라고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주인이에요. 근데 인터콘티넨탈이 자기만의 운영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예, 이 호텔에 담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프랜차이징과 라이센싱은 그 개념 자체는 같지만, 라이센싱은 제품, 자산, 특허, 브랜드, 생산,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권리를 주는 거라면, 프랜차이징은 어떤 운영이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서 좀 다른 면이 있지요. 그래서 호텔 같은 어떤 서비스, 외식업, KFC, 맥도널드 이런 경우 이제 프랜차이징이라고 부를 때가 많죠. 자, 다음 단계는 바로 Strategic Alliance, 전략적 제휴예요. 우리 2장에서 배웠군요. 전략이 뭐라고요? 전략이 목표 달성을 위한 플랜. 그러니까 전략적이란 얘기는 제휴란 말과 같이 나왔으니까 제휴, 전략 이런 걸 같이 생각해 보면, 아하,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합친 거구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카이팀이라는 그 그룹이 있고요. 그룹이라고 하기엔 어떤 그 제휴한 요 모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 얼라이언스, 세 번째 월드, 이렇게 세 가지의 얼라이언스가 있는데요. 이 그림 나온 것처럼 사실 이게 이제 사실 대한항공이 뭐 아프리카의 케냐에 직항을 만든다면 얼마나 많이 타겠어요.
많이 타진 않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뭐 이집트의 카이로까지만 갑니다. 이를테면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카이로에서 케냐까지는 여기 옆에 있는 케냐 에어웨이가 태워주는 거죠. 그런데 표를 끊을 땐 대한항공 표로 인천, 카이로, 케냐까지 하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끼리 그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코드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제휴사들끼리는요. 스타 얼라이언스도 있고 원월드란 곳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인트 벤처예요. 조인트 벤처는 양쪽의 기업이 일반적으로 50대 50의 돈을 투자하여 두 나라의 그 자금을 50대 50씩 투자받아서 진출국에다가 진출하는 경우를 말해요. 특히 진출하는 그 모 회사, 즉 여기서 요 사례로서는 미국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 자신이 없잖아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리스크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튼튼하고 뭐 이렇게 건물 자산도 많고 맨파워도 좋은 뭐 신세계랑 같이 제휴를 한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잘 돼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아마 속으로 좀 아까워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냥 했으면 50%안 띄워주고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리스크를 줄이기에는 조인트 벤처가 좋은 면도 있죠. 마지막으로 해외 직접 투자예요. 현대자동차가 미국 알라바마에 공장을 지어서 차를 만들어 팔고 있죠. 이게 바로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그래서 수출부터 쪼르륵 알아보았습니다. 자, 수출, 라이센스, 전략적 제휴, 조인트 벤처, 해외 직접 투자. 자, 이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것은 수출, 가장 리스크가 큰 것은 해외 직접 투자이지요. 자, 이번엔 글로벌 제품 전략이에요. 해외에 제품을 만들어 팔 때 어떻게 그 나라에 어느 정도 맞춰 주어야 할까? 우리나라의 제품 그대로 팔아야 할까?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먼저 일단 네 가지 상황을 얘기 드릴게요. 제품도 똑같이 자, 모국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제품, 우리나라와 같은 메시지, 같은 컨셉. 바로 초코파이죠. 초코파이는 제품도 유사하고 뭐 동일하고 그다음에 옆에 틴이라고 써 있죠.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베트남 말로 정이랑 비슷한 말이래요. 그래서 제품도 같고 메시지도 같은 이런 것을 직접 확장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제품은 같지만 메시지는 다르게. 이를테면 맥주는 미국에서 고급 맥주로 포지셔닝 그런 쪽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독일에서는 보통이지만. 그리고 캠리, 토요타의 캠리, 미국에서는 그냥 중산층이 타는 자동차,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고급차로 그런 메시지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어댑테이션, 즉 커뮤니케이션을 맞춰주는 거죠. 제품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은 다르게. 세 번째, 제품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같게. 모든 나라에서 신라면은 매운 라면, 매운 진짜 스파이시한 라면으로 통하죠. 메시지는 똑같지만 제품은 조금씩 어댑테이션 돼 있네요. 뉴질랜드는 보니까 버섯이 좀 크고 일본은 건더기가 푸짐하고 뭐 이렇게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군요. 티파니 같은 경우에도 그 보석 세트, 크리스탈 보석 세트를 파는데 일본 사람들이 4자를 워낙 싫어해서 일본에만 4개짜리가 아니라 5개짜리를 만들어서 팔았대죠. 이런 것도 제품을 달리한 이런 사례죠. 자, 이번엔 제품도 다르게 메시지도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를 이중 적응 듀얼 어댑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네 가지고요. 그 다음 하나는 아예 그 나라에 맞춰가지고 개발조차 새로 하는 거를 우리는 프로덕트 인벤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예 유럽 시장에 맞춰가지고 아예 만든 차라고 하죠. 이런 거를 프로덕트 인벤션. 원래 직역하자면 발명인데 그래서
의역하자면 발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발로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프로덕트 인벤션, 이렇게 5가지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오리온 초코파이는 국내와 같은 제품의 정과 유사한 컨셉인 틴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가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바로 같은 제품, 같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제품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글로벌 프라이싱이에요. 덤핑은 아예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경쟁을 해칠 정도로 싸게 파는 상황을 말해요. 예, 그런 거고, 그레이 마켓이란 말이 있어요. 그레이 마켓은요, 아무래도 글로벌 마케팅을 하다 보면 나라별로 모든 제품이 나라별로 똑같은 가격에 판매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 그 나라의 구매력 때문에 또는 그 나라의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뭐 경쟁 상황이나 아니면 원가가 워낙 싸서라든지 그 나라에서 특별히 싸게 팔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그 제품을 사와서 이를테면 캐논 카메라라 봐요. 아프리카 케냐에 가니까 캐논 카메라가 무지무지 싸대.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짜리가 거기서 100만 원밖에 안 한대. 케냐에 가요. 케냐에 가서 100만 원에 카메라를 몇백 대를 떼어다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을 200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한 150만 원 정도에 판다면 수익도 내고 잘 팔리겠죠. 이런 상황을 그레이 마켓 또는 그레이 마켓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사실 그레이 마켓은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브랜드 주 입장에선 되게 거슬리고 기분 나빠하는 거죠. 필리 코틀러 책에서는 그레이 마켓을 합법적인 암시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불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동의어는 패럴렐 임포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병행 수입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여기까지가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